경쟁에서 진짜 승리한 사람인데 삼촌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 그 전액장학금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라고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교인데 거기에 로스쿨 그냥 맨땅에 가서 미국의 변호사가 돼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연봉 50만 불까지 받아봐. 이 책의 몇 군데를 삼촌이 좀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읽어보려고 해. 이 목차 몇 가지 소개해 줄게. 책 잘 읽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저자의 소개하고 목차를 읽거든. 제1장 모든 것은 변한다. 제2장 누가 개혁에 저항하는가. 제3장 실업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제4장 1인 기업가로 다시 시작하라. 제5장 비전은 위대한 미래의 모습이다. 제6장 자신과 만나기 위한 산책길. 제7장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5가지. 목차만 봐도 너무 훌륭하지? 초판 서문이야. 마음을 열고 욕망이 흐르게 하라. 보통 사람은 일상에 매여 평생을 산다. 일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이며 기억이며 동시에 상상력의 테두리이다. 그것은 그저 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꿈이 없는 현실은 껍데기일 뿐이다. 나는 일상을 규정하는 테두리를 넓힘으로써 내 일상의 폭과 깊이를 바꾸어갈 수 있기를 열망한다. 열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나는 욕망을 사랑한다. 욕망만큼 강력한 모티베이션은 없다. 일상의 삶은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삶이 어려운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욕망이 죽어가기 때문이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다. 우리 몸속에 이미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병은 마음에 있다. 욕망을 잃은 삶은 죽은 것이다. 재미가 없다. 구본영 작가 책에 힘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되게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야. 되게 가식적이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아는 작가지. 그래서 삼촌이 이 책을 사랑하는 것 같아. 또 읽어볼게.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법은 바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창조의 힘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욕망은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멋지지? 욕망은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욕망은 깊고 깊은 곳에 있다. 스스로도 움켜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숨어 있다.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충동이 아니다. 너무나 절실하여 우리를 행동으로 내모는 그런 것이다.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오랜 시간을 쓴다.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굽힐 줄도 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그 일에 말할 수 없는 정열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잘못된 깨달음으로 우리를 몰아간 것은 우리를 기존의 체제에 묶어두고 통제하고 싶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 삼촌은 이 작가가 명확하게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읽어볼게. 그들은 세상이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 계속 들었지? 부모님한테도 듣고 어른들한테 들었을 텐데 삼촌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들은 세상이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과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때때로 우리 부모의 모습으로 선생의 얼굴로 직장 상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친구의 한숨 섞인 충고로 우리를 설득시켜왔다.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처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족을 위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다. IMF 시기이기 때문이 아니다. 여기에 IMF 시기이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쓴 것은 이 책이 1998년 우리나라 거의 망했을 때야. 망했을 때 썼던 책이기 때문이야. 근데 이 책이 너무 시의적절한 거는 지금 2025년 우리나라가 위기에 왔어.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다시 과거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삼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중요한 생산 요소가 아닌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 너무 중요해. 이 경제 이론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4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생산의 4요소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는 노동, 두 번째는 자본, 세 번째는 지대라고 땅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엔트러프너십이 들어가긴 하는데
크게는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노동의 가치가 점점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발생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를 경시하기 시작했어. 예전에는 노동이 이 생산의 중요한 요소였을 때는 자본가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노동의 가치가, 생산성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위치가 점점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이 마지막까지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욕망이 그들을 한 길로 달려오게 했고 결국 스스로를 전문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이 기존 체제에 순응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다 해서 만들어져서 내가 어른이 됐는데, 기업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별로 가치를 쳐주지 않아. 반항하고 자기 갈 길 가고 막 그랬던 사람들을 기업들은 환영하고 돈을 더 비싼 값을 쳐주고 데려오려고 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나 말 잘 들었을 뿐인데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인간이지. 그거를 이 구본영 작가님이 간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 자유경쟁이라는 기본 규칙 안에서의 승리가 이 경쟁에 참가한 다른 사람의 불행과 탈락에 의해서가 아니라 솔직한 욕망에 따른 끊임없는 자기개혁이 가져다준 힘에 의해 주도될 때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이라는 기업 진화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즘 막 경쟁에서 이기고 뭐 이런 거 너희들도 좋아하지, 조카들? 그래서 하버드 가면 와 짱이에요, 돈 많으면 와 짱이에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삼촌이 소개시켜줄게. 삼촌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 그리고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라고 미국 남부의 명문 대학교인데 거기에 로스쿨, 해외에서 삼촌 별로 공부한 적 없거든? 제일 많이 한 게 4주짜리 어학연수 프로그램 다녀온 게 다였는데 그것도 뭐 25살, 6살 때 갔었지. 그랬는데 로스쿨 그냥 맨땅 헤딩하다 가서 미국의 변호사가 돼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연봉 50만 불까지 받아봐. 그렇게 됐으면 경쟁에서 진짜 승리한 사람인데, 근데 그 경쟁에서 승리한 게 내가 다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다시 읽어볼게. 하고 싶고 잘하는 일에 시간과 힘을 집중할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바로 휴먼 네트가 중요해진다. 이때 공존할 수 있는 모델, 바로 윈윈이 가능해진다. 절실한 욕망은 그러므로 흐르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거는 별표 쫙, 밑줄 쫙. 절실한 욕망은 그러므로 흐르는 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 말 꼭 명심해. 깊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와 감동으로 휘몰아치는 욕망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랑스러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와, 명언이 막 나오네. 다시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회귀는 바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모든 시간을 그것에 소모해야 한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자신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다. 1998년 4월 구본형. 이제 마지막으로 삼촌이 읽어주고 싶은 부분 읽어주고 마무리할까 해. 247페이지인데 읽어볼게. 교사였다가 미래학자로 길을 바꾼 윌리엄 브리지스의 표현대로 인간을 위해 무엇인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해놓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나와 당신처럼 늘 조금 피곤하고 종종 풀이 죽어 있고 회의적이며 남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보잘것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오리가 되고 싶은 한 마리의 백조였음을 발견할 때부터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다른 점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오리가 되지 못하는 미운 오리 새끼이기를 그만두게 된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덮고 있는 흰색 털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커다란 몸집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당당함을 가진다. 그리고 그는 오리와는 다른 백조의 일상을 따른다. 그러므로 바꾼다는 것은 발견이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잘 대해주면 느끼게 된다. 느끼면 알게 되고
그때 세상은 다른 것으로 다가와 있다.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가 되고 싶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늘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지금의 자기 자신보다 나아지려고 애쓰다 보면 나는 언젠가 나를 아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구본영 선생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해. 사람들한테 말 붙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두 눈을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이 사람이 40대 때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 책을 썼지.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안락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의 꿈을 쫓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매년 한 권씩 책을 내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었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작가로서 번 돈을 다시 자기와 같이 스스로를 찾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목소리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줬지. 그 결과 이분은 50대 후반, 60도 안 된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제일 마지막은 스스로가 인생의 시인이 되고자 했고 인생의 시인이 됐지. 그리고 온 세상을 여행을 하는데 자기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어디든 아름다운 곳에 제자들과 가면 덩실덩실 춤을 췄대.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흥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야. 이런 삶은 정말 행복한 삶 아니었을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 아니었을까? 삼촌은 조카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서 북클럽을 시작한 건데 삼촌보다 더 훌륭한 많은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면서 조카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전달이 됐으면 하고 삼촌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영 선생님의 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북클럽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 그때까지 조카들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안녕.